안녕하세요, 렉서 킹크레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A6 고급 세단 차량이고요. 이 차는 19년 이후 모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세단, 그것도 고급 세단 차량에 여기 있는 견인 장치를 먼저 시공을 다 완료했고, 이어서 자전거 캐리어죠. 툴레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한 에포스라는 모델인데 자전거 세대를 거치하는 모델을 같이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자, 먼저 여기 있는 견인 장치, 자 보시면 이렇게 U자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BMA가 있고 BMU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견인 장치는 BMU라고 해요. 그래서 BMU 타입의 장점이라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분리형이라서 레버를 이용해서 쉽게 탈부착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때는 견인 장치가 전혀 보이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미국식 같은 경우에는 뒤에 네모나게 히치가 보일 수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유럽식 같은 경우에도 BM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살짝 범퍼를, 뒤에서 보이는 범퍼를 좀 더 오려서 개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U 타입의 장점은 고급 세단에 내 차에 견인 장치가 달린지 안 달린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이 BMU 타입으로 제가 작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브링크라는 제품이고요.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견인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 캐리어도 당연히 문제 없고요. 우리 트레일러도 전혀 문제 없이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단단한 네덜란드 브링크 회사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장착이 되는데, 자, 장착하는 거, 이 차량 가운데 밑 하단부에 이 견인 장치 꼽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우징을 잘 찾아서, 자, 이렇게 하면 바로 완료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료가 됐고, 다시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분리는 여기 있는 레버를 이용해서 쉽게 분리해서 보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네모난 거 딱 꼽아주면서 여기 있는 버튼 누르면서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레버를 돌려서 분리를 해내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고정이 됐고, 견인 장치를 장착을 하고 이제 전기 장치를 꼽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 같은 경우에는 BMU 타입에 보시면 사이드에 보시면 이렇게 소켓이 평상시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숨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장착할 때만 내려서 바로 13핀 연결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7핀, 내 자전거 캐리어에 맞거나 아니면 트레일러 맞게 7핀 아니면 13핀 규격으로 해서 작업을 해 놓으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소켓, 이렇게 해서 이제 자전거 캐리어를 연결할 준비가 됐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전기 장치와 이 견인 고리, 이 견인 고리는 참고로 이 범퍼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견인 장치가 아주 큰 제품이 이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 보면 원래 이 껍데기라고 해요. 이 사람 피부같이 범퍼 보이는 부분은 그냥 범퍼라기보다는 범퍼의 커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안에 진짜 범퍼가 원래 들어가 있는데 그 범퍼를 제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견인 장치를 넣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좀 더 범퍼의 성능이 더 올라간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내 차로 봤을 때는 더 튼튼해졌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견인 장치 시공할 때는 차량 이런 아우디나 뭐 전 세계 어느 차종이든 개발을 할 때 이런 견인 장치를 바로 시공할 수 있게 볼트 같은 구멍들을 다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견인 장치를 연결해서 바로 볼트로 다 체결해서 다 끝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개발할 때 또 한 부분은 이런 트레일러 같은 경우를 사용했을 때 이 견인 장치, 견인 능력이라든가 매달려 있는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테스트를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패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 맞춰서 차량 개발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소켓 뚜껑 빼고요. 여기는 50mm 유럽 규격이죠. 유럽 규격은 볼 사이즈가 50mm 규격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볼 높이는 지면에서 볼 중앙까지가 약 한 43, 44, 뭐 그 정도 왔다 갔다 한다. 이 사람 탑승하고 짐을 넣었을 때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견인 장치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어느 정도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기본적으로는 50mm의 지면에서 이 볼까지가
약 한 44, 45, 43 뭐 그 정도 나올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 표준이죠. 50mm. 이 표준에다가 자전거 캐리어와 여기 13핀, 유럽식 13핀으로 연결을 해서 툴레에서 나오는 자전거 캐리어, 에포스를 한번 장착을 해보고 저희가 준비한 자전거 세대를 한번 다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이어서 여기 있는 툴레 자전거 캐리어 에포스라는 모델인데요. 에포스는 2대짜리와 3대짜리가 있는데 손님께서 이제 친구분들이랑 같이 투어를 하기 위해서 3대짜리를 구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나 혼자 타거나 아니면은 한 명의 동료 아니면 부부끼리 자전거 여행을 즐기신다 그러면은 2대짜리가 적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뭐 2대 쓰지만 친구들이 많아서 또 나중에 다른 친구들 것도 같이 실어야 되니까 이렇게 3대짜리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재원을 보시면은 2대짜리, 3대짜리 동일해요. 그래서 한 대만 적재하실 때 자전거 최대 무게는 최대 30kg까지 적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자토바이라도 상관없는데 대신 이 자전거의 무게 자체가 30kg를 넘어가면 적재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뭐 2대, 3대 실었을 때도 최대 총 무게가 60kg를 초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60kg를 넘으면 안 되고 내 자전거 한 대당 60kg니까 내 자전거 55kg인데 실어도 되지 않느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받침대 하나가 좀 견딜 수 있는 게 최대 약 한 30kg까지라고 해요. 근데 당장 50kg짜리 실어도 아마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피로 누적으로 인해서 견인장치 또는 자전거 캐리어가 손상이 돼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자전거 캐리어 3대짜리 무게는 자체 무게가 22.5kg, 그리고 2대짜리가 참고로 17.1kg예요. 그래서 자체 무게도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3대짜리 같은 경우에는 2대짜리랑 다르게 하단부에 뒤에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죠. 이렇게 끌고 이동하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더 편리한 점이 있겠죠. 아무래도 더 무겁다 보니까 바퀴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자, 이제 자전거 캐리어를 견인장치에 바로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자전거 캐리어, 자, 바로 쭉 들어서 이 밑에 있는 하우징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견인볼을 어떻게 고정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밑에 하우징이 보이시죠? 이 하우징이 레버를 내리면은 바로 물어줘요. 그래서 원터치로 바로 고정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하우징을 견인볼에 바로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올려주고, 자, 옆에서 한번 볼까요? 옆에서 보시면은 이 자전거 캐리어가 살짝 뒤에가 처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자, 수평이죠. 살짝 들어서 수평을 만들어줬죠. 수평에서 뒤에가 좀 더 들어서 한 5도 정도 들어서 내려주시면은 바로 고정이 돼요. 근데 이게 처져 있는 상태, 처져 있거나 너무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이 견인볼을 물어주는 이 장치 자체가 레버가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각도를 한 5도 정도만 뒤에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이 각도, 자, 이렇게 삐뚤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되도록 센터에 딱 맞춰주시고, 좌우도 잘 맞춰서 쭉 내려주시면 돼요. 내릴 때는 손으로만 레버를 이렇게 내리시면은 팔 힘으로만 해도 상관은 없죠. 그렇지만 좀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약간 몸으로 누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전거 캐리어가 이제 견인장치에 잘 고정이 됐고, 자, 좌우로 돌려보면은 안 돌아가죠. 그래서 대부분 이 볼 동그란데 볼에 자전거 캐리어가 물렸을 때 이거 쉽게 돌아갈 것 같은데 쉽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물어주고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또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 전기, 여기 보시면 전기가 자전거 캐리어가 핀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가 있어요. 13핀인데 왜 8개만 있느냐? 이 자전거 캐리어의 기능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등화장치만 있기 때문에 여기 8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핀 자체가 되게 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3핀 규격이고, 여기 안에 있는 이 13핀, 여기 13핀 규격에 동일하게 호환되는 그런 규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바로 연결을 해 줄 거고요.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전기장치도
간단하게 연결하고 자 이렇게 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나선형으로 고정을 하고 자 나선형으로 돌려주고 여기 뚜껑 원래 뚜껑이 이 소켓 위에 부분을 딱 물어주거든요. 그래서 뭐 돌아가지 않는 한 빠지지도 않고 쉽게 분리가 안 되도록 또 고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해주는 소켓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전거 캐리어는 차량에 완전히 거치를 한 상태예요. 이제 자전거를 거치를 해 봐야 되는데 자 여기 한쪽 아무 쪽에도 먼저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자전거 캐리어를 펼쳐 주고요. 약간 살짝 삐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들어서 맞춰서 이렇게 고정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고정했는데 예전에 나왔던 이지폴드랑 이 에포스랑 큰 차이점이 뭐냐. 자 그냥 외관으로 봤을 때 이지폴드는 여기에 큰 타워가 있었어요. 타워가 있어서 거기에 집게가 각각 3가지 길이의 집게가 3개가 있었는데 그 타워에서 시작이 돼서 첫 번째 자전거 집게 짧은 거로 연결해주고 두 번째 자전거 집게 팔 와서 연결해주고 또 세 번째 자전거 연결해주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안쪽에 있는 자전거 프레임 안쪽으로 이 집게 이 팔이 다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바깥쪽부터 빼고 두 번째 거를 빼야지 가장 안쪽에 있는 자전거를 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에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타워가 없어지고 각각 자전거 거치하는 부분 옆에 자 이렇게 타워가 각각 있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랑 두 번째가 자전거가 다 연결된 상태에서도 안쪽에 있는 자전거 풀러서 바로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아주 좋아졌고요.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고 자전거를 한번 바로 거치를 해 볼게요. 그래서 자전거 거치는 예전에는 이렇게 집게로 고정을 하는데 프레임이 있고 집게를 딱 고정하는데 아무래도 집게 끝에 부분에 약간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 고정하면 이게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약간 불안한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여기 있는 스트랩으로 완전히 감싸버리니까 자전거 프레임이 여기서 이탈 안 되게끔 딱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그런 스트랩 방식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래서 자전거를 이제 올려서 여기 있는 부분 스트랩으로 고정을 하는데 자전거 높이에 따라서 높이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탑 튜브에 고정하거나 아니면 시트 튜브에 고정해야겠다 하면은 요거를 돌려서 그 각도에 맞춰서 이렇게 고정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내 자전거 모양에 맞게 이렇게 로테이트 이렇게 돌려가지고 각도 맞춰서 스트랩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레버를 이용해서 더 단단하게 타이트하게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스트랩 안에는 또 금속으로 스트랩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결을 해 놓고 잠가 놓고 여기 또 잠금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잠금 장치를 이용해서 이 스트랩을 풀러 가지 못하도록 다 만들어 놨는데 사실 아주 강한 가위 같은 걸 갖고 다니면서 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끊어지지 않도록 여기 금속 재질의 판넬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아주 안전하다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 참고해 주시고요. 뭐 이렇게 각도도 조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장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앞뒤 바퀴 이 스트랩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안쪽에 자전거부터 한번 거치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자, 여기 있는 그래블 자전거 먼저 그래블 자전거를 먼저 고정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저는 탑튜브를 한번 먼저 고정을 해 볼게요. 스트랩을 당겨 놓은 다음에 딸깍딸깍 해서 프레임이 완전히 고정된 거 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앞뒤 바퀴 스트랩으로 해서 한번 쭉 당겨 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당겨 주시면 돼요. 이것도 앞에도 스트랩을 넣어주고 밑에서 한번 살짝 당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강하게 이 회색 버튼을 눌러서 당겨서 이렇게 좀 더 타이트하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타이트하게 한번 고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두 번째 자전거를 다시 실을 건데
아까 크랭크 여기 페달이 여기 간섭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약간 수정을 했는데 그런 거 고려해서 장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센터에 올려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뒷바퀴에다가 한번 고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바퀴에다가 고정을 했고, 스트랩도 바퀴에 이제 고정을 해서 거치를 해놨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이 프레임에다가 거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뒷바퀴, 앞바퀴는 절대 안 되고요. 뒷바퀴도 이렇게 스트랩을 이용해서 고정을 할 수 있는데, 바퀴에서 보시면은 딱 반을 잘라서 뒷부분에 절대 거치하면 안 되고요. 또 이렇게 중앙 딱 잘라서 이 밑부분 자르면 안 돼요. 그럼 남은 부분은 이 안쪽에 있는 이 딱 요 90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만 고정을 하시면 돼요. 내 프레임이 워낙 독특해서 프레임에 연결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뒷바퀴에다가도 고정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손님께서 가져오신 고급 자전거를 한번 올려볼게요. BMC 건데, 자, BMC 로드바이크를 거치를 할게요. 자, 이렇게 거치하고,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거를 먼저 올려주고, 내 자전거 프레임의 높이에 맞게 크랭크 부분 서로 간섭 안 되게 그런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지폴드랑 에포스랑 또 차이점이, 이지폴드보다 에포스가 자전거 간 간격이 좀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좀 더 쾌적해졌거든요. 로드바이크는 사실 여기 뒤에 부분이 좁아서 상관없는데, 산악 자전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어서 서로 간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좀 더 넓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대 자전거를 완전히 지금 거치를 해 놓은 상태예요. 자, 이렇게 완벽하게 거치가 됐고, 자, 이렇게 프레임을 잡거나 바퀴를 잡거나 해서 먼저 고정을 해 준 다음에 앞뒤 바퀴를 스트랩을 이용해서 완전히 세 군데를 고정을 했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게 거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나는 트렁크에 물건을 넣고 빼야 되는데 틸트 기능을 해야 된다. 여기 있는 가운데 요 발판을 살짝 눌러서 자전거가 거치된 상태에서도, 그리고 최대 60km까지 실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60km까지,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도 상관없이, 자, 이렇게 해서 뒤로 틸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트렁크를 열고 닫으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열어서 바로 물건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보면 다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 보이시죠?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물건을 넣고 빼고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쭉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쭉 들어서 끝까지 딸깍 소리가 나죠. 그 소리 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살짝 한번 당겨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체결이 된 거를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살짝 얹어 놓고 바로 주행을 했다, 출발과 동시에 자전거가 뒤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딸깍 이렇게 소리를 확인하고 반드시 손을 한번 살짝 당겨서 완전히 거치가 된 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용을 하셔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유럽식 자전거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등화 장치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가운데 번호판을 고정할 수 있는 홀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등화 장치를 잘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 가운데 부분 보시면 빨간색이 있고, 여기 가운데 부분은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후진할 때는 여기 흰색 등이, 그리고 후방 안개등을 작동시키면은 여기 빨간색이 들어오고요. 당연히 브레이크 깜빡이는 각각 잘 들어오겠죠. 그래서 한번 차량에 들어가서 바로 한번 작동을 한번 해볼게요. 브레이크, 좌회전, 우회전, 비상 깜빡이, 후진. 자, 이렇게 이제 등화 장치까지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우리가 밖에서부터 분리를 했었는데 혹시나 제가 깜빡하고 내 친구를 먼저 내려줘야 되는데,
친구 자전거를 가장 안쪽에 넣은 거예요. 그럼 안쪽에 있는 자전거를 먼저 빼야겠죠. 한번 잘 빠지는지. 약간 좁아서 사실 좀 그렇게 아주 뭐 쾌적한 건 아닌데, 그래도 먼저 바퀴를 풀어주고요. 바퀴 스트랩을, 앞뒤 바퀴 스트랩을 먼저 이렇게 풀어주고, 고급 자전거들이니까 조심해서 빼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스트랩, 프레임을 잡아주고 있는 스트랩도 먼저 분리를 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전거를 잘 보고서 자, 이렇게 안에 있는 자전거부터 뺄 수가 있죠. 그래서 친구 자전거 내려주고 바로 이렇게 또 출발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당연히 순서에 맞게 실는 게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에포스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거치를 하기 때문에 또 별도로 이렇게 뺄 수도 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제 잠금 장치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먼저 이제 자전거 캐리어의 잠금 장치가 안쪽에 이제 금속 재질로 아마 스테인리스 재질로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원래는 여기서 레버를 꾹 눌러주면은 바로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래서 자전거를 분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다시 타이트하게 고정을 완벽하게 해주고요. 요거 잠금 장치를 넣어서 요걸 살짝 눌러지죠. 누른 상태에서 돌려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눌러서 빼야 되는데 안 빼지죠. 잠금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빠지거든요. 이럴 때는 다시 풀러주고요. 살짝 다시 조여준 다음에 눌러서 이렇게 분리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전거의 잠금 장치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자전거 캐리어 자체 잠금 장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레버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레버에 잘 보시면은 가까이 찍으면 이렇게 손 대고 앉아서 되고 있어요. 여기 사이드에 보시면 잠금 장치에다가 이렇게 잠그면은 밑에 보면 레버가 있는데 레버가 안 눌러져요. 그래서 이게 눌러져야지만 이 레버를 올려서 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잠금 장치 이용해서 자전거 캐리어의 자체에 도난을 방지하고요. 이렇게 열어서 레버를 눌러야지만 이렇게 올릴 수 있고, 간단하게 또 여기 보시면은 이 툴레 자전거 캐리어 같은 경우는 자전거 캐리어를 올려놓고 아까 레버 한 번만 딱 내렸잖아요. 그래서 원터치로 견인볼을 바로 고정한다. 그런 레버 아주 쉽게 하고, 요걸 거치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뭐 돌리는 거나 그런 게 없죠. 한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에포스 3를 한번 자전거도 거치해보고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 에포스 3 관련해서 용품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캐리어를 보관할 수 있는 전용 가방, 캐링백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잠금 장치를 이용해서 프레임을 잘 고정을 해 봤는데, 이 기능 말고도 나는 좀 더 안전한 그런 잠금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아부스라고 굉장히 독일 회사인데, 이런 잠금 장치나 자전거 잠금 장치 그걸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랑 툴레랑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만든 케이블 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잠금 장치는 별도로 옵션으로 구매를 하시면은 이 자전거 캐리어에 아예 연결을 해서 설치를 해서 케이블로 돌려서 연결하는, 케이블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런 옵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틸트 기능을 했을 때 가장 끝에 있는 이 자전거 프레임 거치하는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을 자전거 여기 탑튜브 연결해서 밑으로 내린 다음에 여기서 자전거를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도 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히나 우리 무거운 전기 자전거, 전기 MTB나 그런 것들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램프를 설치해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편리한 그런 액세서리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렉소로 전화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